안녕하세요, 스틸패스쇼입니다. 이번에 조이스틱 2 신형입니다. 어려워하시는 그런 캐스팅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롤 피칭이라든지 클립 캐스팅, 백핸드 피칭을 할 때 썸머를 먼저 눌린 상태에서 서밍을 대고 있어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스틸패스쇼입니다. 제가 요즘에 촬영 운이 좀 없는 건지 뭐 보시겠습니까? 지금 날씨가 상황은 안 좋지만 여기 나온 이유는 이번에 조이스틱 2 신형입니다. 67 미디움 헤비 때를 제가 지급을 받게 됐는데 또 핫한 엑스링거 프리리그를 사용해서 한번 실전에 사용해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나 기존의 구형 조이스틱 1을 사용해서 느꼈던 점이랑 좀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달라진 점과 또 장점, 단점 이런 것들 좀 비교해 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비교 영상과 함께 캐스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팁? 제가 가지고 있는 팁이라든지 좀 어려워 하시는 그런 캐스팅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나온 목적도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롤 피칭이라든지 아니면 플립 캐스팅, 백핸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 가지고 요령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하고 저는 어떻게 한다 이 정도까지 좀 간략하게 제가 한번 설명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화면으로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일단 외관부터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기존에 여기 로고 크게 들어간 로고 자체의 색깔도 약간 실버틱하게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조이스틱 1에서 여기가 화이트 색상이었거든요, 출시될 때. 그래서 나중에 쓰다 보면 이렇게 약간 노란빛이 나요. 그만큼 때가 잘 타고 해서 이렇게 그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썼고, 릴 시트 요거는 이제 자체 개발이라고 저 들었거든요. 유광이 굉장히 좀 고급져졌어요. 바지감도 우수하고요. 요런 에폭시 마감 부분도 되게 블랙으로 통일하면서 좀 간결하고 고급지게 또 보입니다. 세워놓고 비교를 하면 되게 샤프해진 느낌이요, 전체적으로 기존 거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경량화가 됐다는 점도 가장 크고요. 무게가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40g 정도 줄었거든요. 엄청난 거죠. 근데 가격은 큰 변화 없이 아마 갈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던져 볼게요. 중상급 이상의 그런 가벼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장시간 이렇게 사용하는데도 피로감 없이 그렇게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원보다는 또 이게 팁 자체도 좀 패스트한 그런 타입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좀 경쾌하면서도 약간 패스트하게 이렇게 느낌이 바뀐 것 같아요. 프리리그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이드 부분이 가이드링이 이번에 후지에서 24년도 신모델이라 들었는데, 원 쓸 때 사실은 라인도 굉장히 좀 서걱거리는 느낌 많이 났거든요. 가이드가 은근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처럼 또 특히나 캐스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직진성이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좀 방해가 돼요. 사실은 좀 저렴한 거 쓰면 라인도 많이 상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라인이 직접적으로 통과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가격대에 후지 가이드까지 쓰고 이런 무게감에 이런 디자인, 뭐 더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일단
너무 지금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잠깐 쉬고 있는데 지금 우리 PD님이 한번 던져보고 있는데 조이스틱2를 먼저 던져보겠어요. 한번 던져봐요. 밸런스가 괜찮죠. 릴이 가벼운 게 아닌데도 밸런스가. 원 한번 잡아봐요. 원. 우엔들의 라인만 카본이 똑같이 7g 프리리그. 아, 확실히 다시 한번 던져봐요. 딱 치고 나갈 때부터 살짝 무게 중심이 다른 게 느껴지네. 또 막 그렇게 힘들 정도는 아니니까. 캐스팅을 많이 한다 이걸로. 네, 그때부터 이제 부담스러워지. 좀 더 얇아진 저 비슷한 거 같긴 한데 좀 더 편한 각도는 저게 맞아. 투가. 근데 막 그렇게 크게 좀 안 예민한 사람들은 좀 못 느낄 정도인 것 같은데. 그치. 자, 이번에는 원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방금 PD님하고 이렇게 몇 번 비교를 해봤는데, 저는 확실히 부담감이 있거든요. 들고 있을 때부터. 근데 뭐 아까 PD님 잠깐 얘기하셨듯이 별로 크게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별로 그렇게 체감상 못 느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무게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와. 원에 적용됐던 거는 좀 부드러운 힘새를 가지고 있고요. 2에는 살짝 패스트한 타입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바닥에 살짝 장애물이 있을 때, 타고 넘을 때 많이 먹고 들어가거든요. 지금 원은 그냥 하드베이트나 와이어 베이트를 많이 썼고요. 이 감도 부분에서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좀 섬세하게 사용을 안 하시는 분이라면 뭐 원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방금처럼 장애물이 걸렸을 때 좀 패스트한 타입을 가지고 있으면 탁 하면서 복원력이 좋기 때문에 빠르게 탁 타고 넘을 수 있거든요, 장애물을. 근데 좀 부드러우면 어떤 느낌이냐면 방금처럼 걸렸을 때 한 번 더 훅 먹어주기 때문에 탁 빠르게 자기가 생각한 만큼 딱 빠르게 뚫고 나오질 못해요. 그걸 타고 넘지를 못해요. 한 템포 느린 거죠. 장단점이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조이스틱 1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중량의 와이어 베이트, 하드 베이트, 웜의 비중보다 하드 베이트의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장애물이거든요. 바닥에 계속 먹죠. 이제 뚫고 나오는 거예요. 손목을 아무래도 써야 되는데 로드 무게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피칭이나 롤 피칭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손목을 많이 써야 되고, 피칭 시에 원핑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손목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롤 피칭도 마찬가지고. 자, 우엔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손목에 무리가 가겠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캐스팅을 많이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부하가 더 많이 걸리겠죠. 손목이나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조이스틱 1 사용할 때는 일부러 약간 무게감 있는 릴을 얹었거든요. 왜냐면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서요. 그러니까 조금 가벼운 릴을 쓰면 따로 놀아요. 굉장히 밸런스가 좀 흐트러진다고 해야 되나? 릴은 가벼운데 로드는 무겁다 보니까 약간 중심도 앞으로 많이 쏠렸고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이스틱 2 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더 경량화를 시켰기 때문에 더 가벼운 릴과 궁합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 조이스틱 1을 쓰고 계시는 분이라면 제 말에 좀 참고하셔가지고 1에는 좀 무거운 릴을 올려 써라. 그래야 어느 정도 중심이 잡히고 로드의 이런 무거움이 좀 덜한 느낌이 들어요. 참고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세 가지로 추려서
팁을 좀 드릴 텐데요. 처음에는 이제 롤피칭,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롤피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롤피칭을 할 것 같으면 많이 무른 로드보다는 확실히 조금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약간 빳빳한 로드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유줄을 돌리려고 하면 물론 루어의 무게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돌렸을 때 버텨줘야 돼요. 살짝 이게 너무 낭창거리다 보면 휘청휘청 거려 가지고 자기가 던질 수 있는 타점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걸리는 토크와 이 릴의 백러시, 그러니까 릴이 돌아가는 RPM 속도가 안 맞게 돼요. 그래서 이걸 돌렸을 때 타이밍이 안 맞게 되는 거죠. 자기가 놓을 수 있는, 이렇게 서밍을 놓을 수 있는, 그 썸머를 놓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백러시도 발생하고 타이밍 잡기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버텨줄 수 있는 이런 로드를 좀 추천드리고요. 많이들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 안쪽으로 돌리는지 바깥쪽으로 돌리는지 요거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쪽 바깥쪽 상관없이 돌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이제 편한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장애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쪽으로 던지고 싶은데 안쪽으로 돌리면 로드 팁이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고 루어가 여기 돌리다가 탁 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바깥쪽으로 돌려주시는 게 편하겠죠. 이런 요령입니다. 실전에 가서 자기가 편한 방향에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롤피칭의 좀 중요한 부분이 저는 여유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롤피칭을 할 때 썸바를 먼저 눌린 상태에서 스프를 서밍을 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유줄을 먼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썸바를 눌린 다음에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여유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썸바를 안 눌리고 그냥 돌려서 던질 때 놓으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자, 눌린 상태에서 서밍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프를 눌린 다음에 그냥 여기서 놓아주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피디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안 눌린 상태에서 그냥 여유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돌려서 이걸 놓는다. 타이밍이 안 맞아요, 웬만하면.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유줄을 자기가 어느 정도 만들었다 싶으면 썸바를 눌리고 놓아주고 서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유줄의 길이인데요, 여유줄의 길이는, 자, 제가 조금 그래도 단차가 있는 어느 정도 높이에 있어요. 지금 위치가 가이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맨 끝단에 있는 가이드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거보다 길다, 진짜 길게 쓸 때는 어느 정도 높이냐면, 제가 수면과 많이 떠 있을 때, 많이 위에 있을 때 여유줄을 더 길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정도 올라가 있다 그러면 제가 높이 서 있을수록 높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가 서 있는 높이 정도 되면 적당히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최대가 베이트 기준으로 최대 끝단 정도 여유줄을 주신다 생각하고 돌리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유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자유자재로 되면 편하게 롤피칭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많이 낮게 있다, 거의 수면과 1대1 상황이다 가정했을 때, 그때는 여유줄을 더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요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고 수면과 로드가 가깝다고 생각하고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럴 때는 길게 여유줄을 주셨을 때는 돌릴 수가 없어요. 제가 로드를 인위적으로 높게 들어서
놓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루어가 수면에 빨리 닿잖아요. 그럴 때는 짧게. 자, 다시. 짧았죠? 짧게 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서 있는 포지션에 따라 여유줄 길이는 조절하셔서 캐스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백핸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PD님도 마찬가지실 거고. 그래서 그것도 약간의 팁과 요령을 드리자면, 롤 피칭과 반대로 여유줄이 일단 제로. 자, 여유줄이 중요해요. 여유줄을 제로로 가져간다고 무조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사이드는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출발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반대로인데, 자, 사이드는 쉽게 말하면 뒷그립을 잡을 수 있어요. 여기서 반동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백핸드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일반적으로 요거를 요 팔꿈치를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근데 부하가 걸려요. 왜냐면 일단 떠 있어요. 팔가 떠 있기 때문에 반동을 주기도 힘들고, 팁으로 만들려고 하면 손목과 손가락에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확도도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여기서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손목 힘이 좋다 하더라도 많이 쓰고 오래 쓰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기 마련이고, 그리고 보낼 때도 자기는 똑바로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미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못 받아요. 이게 뒷그립을 잡을 수 있는 팔꿈치와 지렛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구분 동작은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박자에 맞춰서 리드미컬하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너무 천천히, 하나에서 천천히, 둘에서 천천히 이렇게 가버리면 루어에 힘을 못 실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리드미컬하고 박자감 있게 하나, 둘, 셋. 자기만의 박자감으로 이런 식으로 던져주면 정확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비거리도 적은 힘으로 낼 수 있거든요. 편하게 던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여유줄 제로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여유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냐, 루어가 흔들려 버려요. 이미 루어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여유줄이 있기 때문에 이 여유줄만큼 이 루어가 노는 방향들이 다 틀려져요. 막 이런 식으로 휘청휘청거리면서 흔드는 방향대로 막 멋대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로를 두면 로드 팁이 움직여주는 대로 따라가서 시작과 끝을 보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 가지 더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하나 동작보다는 둘의 힘을 더 많이 둘의 박자를 빨리 가져가면 여기에서 반동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멀리 정확히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번 동작입니다. 이게 1번이라고 가정하에 1번이라고 쳤을 때 뒤로 당기는 동작이 2번이에요. 보세요. 보셨나요? 1번 동작은 그냥 시작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고 2번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2번 동작에서 모든 걸 다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방향성과 비거리를 2번 동작에서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뒷그립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이드에서는 이걸 만들어 줄 수 있는데
2번 동작, 그러니까 백핸드는 이게 놀기 때문에 이걸로 만들어 주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보세요. 그러니까 1번 동작에서 내려올 때 이미 얘가 여기에 닿이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굳이 억지로 치실 필요가 없어요. 1번 동작 후에 2번 동작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얘가 여기에 탁 부딪히게 됩니다. 갔다가 오는 동작에 이미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안아줘라. 그러니까 루어를 던질 때 안아서 던져줘라. 앉는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부자연스럽게 굳이 동작을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이렇게 부딪혀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1번 가볍게 2번에서 땅, 2번에서 딱 짧고 빠르게 간결하게 여기 부딪히면서 만들어주면서 안으면서 놓아주면 자연적으로 나갈 겁니다. 세 번째는 플리 캐스팅이에요. 이거를 쓰는 일단 이유와 목적은 가장 정확하고 정면으로 보내기에 가장 유용한 캐스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커버나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 정말 유용하게 저는 실전으로 많이 사용하는 캐스팅이거든요. 하지만 다만 조금 어렵고 타이밍 맞추기가 힘들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한번 이제 잘못 미스가 나거나 이러면 백러시가 좀 굉장히 더 심하게 난다는 또 그런 악조건을 가진 캐스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앵글러 분들이 조금 어려워 하시는데 사실 두려워할 게 전혀 없어요. 이건 역시 타이밍만, 그러니까 요령이랑 타이밍만 잘 알면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한데, 비거리를 내려고 절대 욕심을 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만은 조금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역시 여유줄은 제로입니다. 여유줄 제로. 무조건 여기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로로 두면 그대로 그냥 로드가 움직이는 방향 그대로 갑니다. 이건 역시 팔꿈치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백핸드에서 위아래로 바뀌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팔꿈치 이용하는 방법이나 로드 힘새를 주는 방법이 똑같아요. 자, 사이드, 위아래 이런 식이거든요. 보세요. 그냥 제가 이것만 해서 썸머만 놓아 볼게요. 서밍만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다시. 자, 제로에 두고 보이시죠? 이게 필름입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사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기가 기존에 쓰시던 처음에 브레이크를 그대로 쓰시되 조금 플리 캐스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거리에 욕심을 내지 마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비거리를 내는 캐스팅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데가 있으면 내 정면에서 정확하고 낮고 이 남아있는 여유줄 컨트롤을 잘 할 수 있게끔 쓰는 그런 캐스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쓰시던 브레이크를 쓰시면 처음에는 이 힘새로 만들었을 때 얼마 안 나갈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나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서밋 신경 쓰랴, 팔꿈치 신경 쓰랴, 힘새 신경 쓰랴 하다 보면 처음에 진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익숙해지셨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평소 쓰시는 것보다 약간씩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이와 기준으로 봤을 때 평소에 6을 쓰신다 그러면 한 4 정도 이렇게 내리시면 어차피 스프링 풀리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적은 힘으로 루어 나가는 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간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부드럽게. 이것도 이제 자기 수면에서 자기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이 정도 높이라고 쳤을 때는 어느 정도 로드를 낮추고 시작해도 돼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수면과 1대1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자, 여기서 로드를 이렇게 들 수도 없고 그대로 일자로 놓습니다.
자기 팔 각도와 일자로 두고, 자, 위아래. 자, 아까 백핸드 이렇게 들어갔죠? 이거는, 자, 위아래. 마찬가지입니다. 2번 동작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자, 1번에 힘을 쓰시면 안 돼요. 자, 수면과 가깝기 때문에 1번은 거의 생략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1번은 거의 생략했어요. 이런 식으로. 각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수면과 1대1이라고 생각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시작 동작을 자기 팔 각도와 겁먹게 마시고 일자로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힘세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찌르지 마세요. 무조건 힘세만 만들어 주신다는 생각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돌하고 돌 밑에 사이에 한번 넣어 볼게요. 돌하고 돌 사이 2개 있는 거 있죠. 저기 밑에 안 들어갈 것 같죠, 일반적으로 스키핑 아니면. 근데 플립은 가능합니다. 보세요, 플립은 가능합니다. 보셨죠? 이게 익숙해지면 이 플립 캐스팅이 굉장히 유용한 캐스팅이 아마 되실 거고, 강력한 그런 캐스팅이 될 거예요. 제가 뭐 오늘은 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배터리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고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다음에 또 한번 영상을 만들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 볼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캐스팅이 사실 단순히 멋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스팅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을 또 그런 어려운 그런 스팟에서도 잡아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가시는 그런 필드에서 사실 이렇게 커버가 있거나 뭐 장애물이 많거나 이런 데서 못 던져보시고 가시는 것보다는 구석구석 다 넣어보고 거기에서 또 이제 성과가 나오면 더 기분이 좋고, 그게 또 이렇게 낚시를 하는, 베스 낚시를 하는 또 그 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고, 뭐 피칭이나 오버캐스팅, 뭐 사이드 캐스팅만 있어도 사실 낚시는 가능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필드에서 피칭이나 이런 거는 손으로 잡아야 되고 또 다칠 수도 있고 바늘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방금처럼 그런 캐스팅들을 활용한다면 그런 인터벌을 좀 더 줄여줄 수도 있고, 또 부상에도 어느 정도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콧물이 납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